1월 21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쪽나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주 FOMC 정례 회의를 앞두고 페드의 긴축 우려가 지속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나온 뉴스처럼 올해 금리 인상 횟수 전망이 기존 3회에서 7회로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3월 달에는 한 번에 50bp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이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약세의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전체적으로 성장주 자체들이 조금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한국 역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건 체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JP모건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한 긴축이 진행될 경우에 기술주가 추가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HSBC 같은 경우에는 투자 의견 자체를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매도 사인이랑 다를 게 없다라고 보여지죠. 자, 그리고 주요한 경제 지표들은 대체적으로 부진하는 모습이 보여줬는데,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5만 5천 명 증가한 28만 6천 명을 기록했고요. 3개월 내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상치보다도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12월 기존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4.6% 하락, 전년 동월 대비 7.1% 정도 하락이 나오면서 이 역시도 시장의 예상치보다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긴축 우려들 때문에 지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은 오히려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죠. 지금 중국 인민은행은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를 0.1% 낮춘 3.7%로 어제 발표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러한 모습이 좀 반대적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치주들, 매출이 좀 잡히는 저평가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요즘 식품에 대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식품 쪽이나 아니면은 이외에 매출이 잡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 다시금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WTI 같은 경우에는 86.9로 0.07% 하락해서 보합권에서 끝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채권 가격 같은 경우에 상승했고요. 달러는 혼조, 금 가격은 하락했네요. 맘스터치가 주당 6,200원에 공개 매수한 다음에 자진 상장 폐지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진행을 하는지 체크를 해봤더니 영업이익률이 너무 높게 잡히다 보니까 그 점주들이 이걸 보고서 이 말이 되냐? 너희 돈 너무 많이 벌어가는 거 아니냐? 아무래도 재무제표나 이런 데를 봤을 때는 원가표나 이런 걸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도움되는 거 없다. 해서 상장 폐지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점주들의 반발이나 이런 걸 좀 막고 자사의 재무제표 이런 거를 숨기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적당히 남겨 먹었으면 좋겠지만 기업이라는 게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최선을 다해야지 그게 왜 본질을 좀 유지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아무튼 6,200원에 공개 매수를 진행한다라고 하니까 6,200원 아랫부분에 매수할 그 자리가 온다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 담고 팔고를 반복해도 괜찮은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진단키트 오미크론 깜짝 실적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진단키트가 뭐 피크가 도료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수급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있나 싶었더니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2월달 어닝 시즌에 깜짝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유럽의 가장 큰 이슈였죠. 이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서유럽과 러시아 간의 이 대립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가지고 회의를 다시금 오늘부터 재개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대놓고 이제 러시아를 제재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뭐 제재를 좀 더 강하게 하려는 모습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까지 연결되는 게 부담스럽다 보니까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잘 안 되면은 당장 가스 가격부터 해서 다시금 출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미국 옵션 만기일이 끝나게 됩니다. 이 옵션 만기일 때문에 더더욱 최근에 미국의 하락이 도드라지게 보여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과연 옵션 만기일 지나고 나서도 이런 식으로 이 지수의 변동성이 크게 유지가 될지 아니면 좀 안정이 될지 이걸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개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부산중공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나온 뉴스를 보자면, 야, 이게 계속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해수 담수화 시장 이쪽을 조금 더 파일을 키울 예정인지 이번에는 이집트 해수 담수화 시장에 두산중공업이 진출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스마일리 지역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고 하는데 내용 같은 걸 보면은 하루 총 100만 톤 규모의 담수를 생산하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라고 하네요. 사우디나 오만 등등 다양한 지역의 이 해수 담수와 관련된 기술력을 두산중공업이 꾸준하게 보여줘 왔었는데요. 지금은 이집트라고 하지만 그 이외에 다양한 지역으로도 다시금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미래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해수 담수화가. 굉장히 좋은 미래 먹거리가 점점 커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편하게 이 종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제 차트를 한번 간략하게 먼저 체크만 해보자면 어제 그래도 조금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 다음 지지라인 요 부근 위에서는 횡보를 해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양봉 하나만 더 나와주게 되면은 한숨 돌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완벽하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어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신경을 써야 될 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급을 먼저 보자면 수급상으로 보았을 때 이게 최근에 역시나 개인들이 상당히 많은 물량을 던지는 물량을 받아내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좀 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 아래 꼬리는 외국인이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역시도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조금 더 이어가 줄지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너무 많이 팔고 있어가지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좋을 게 없어요. 좋은 게 없는데 그래서 빨간불로 좀 바뀌어준다라고 하면은 나쁘게 생각하다가도 좀 좋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플러스는 유지가 되고 기관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주길 기대를 한다.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수급 보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차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 저점 부근 지금 일단은 지지를 해주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지 라인은 여전히 지금 이 두산중공업 입장으로 보았을 때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오늘 역시도 같은 의견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요 부근까지 이탈하는 모습이 강하게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부 비중 조절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면 좋겠죠. 반대로 만약에 비중 조절한다라고 하더라도 다시금 회복하면은 판만큼 사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두산중공업이 돌파하면은 상당히 좋은 핵심 위치가 어디일까?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원래라면 일단 21선 돌파하면 21선 볼린지 상단 이런 걸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이 5일선부터라도 조금 빠르게 돌파를 해줘야지 안심을 하면서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일선 돌파해주면 그죠? 바닥이 잡히죠. 한 번 정도는 5일선 돌파하고 나서 다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횡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막 5일선 돌파하고서 못 돌파하고 막 이게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돌파하면은 어느 정도는 옆으로 이렇게 기어주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서 기대를 해봐야 될 건 5일선 돌파부터 그리고 5일선 돌파한 다음에 기대를 해야 될 부분은 21선 돌파. 근데 이제 21선 돌파하면은 볼린저 상단까지 가주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21선 상단 딱 찍어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까지 돌파를 해주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61선 돌파까지도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진정으로 이 두산중공업의 추세가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면 쌍바닥 이후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뭐 이거는 먼 미래의 이야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5일선 돌파부터 보자. 그리고 5일선 돌파한 다음에 21선 뚫어줄지 요것만 보자. 다만 이 모든 거에 대한 전제 조건은 이 아래쪽 부근 이탈하면 안 되는 것. 그럼 이 위에 있으면은 우선적으로는 홀딩하면서 지켜보는 전략 괜찮겠죠?
자, 이렇게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전략 대응 방법 한번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이렇게 싹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일단 조금 요즘에 시장도 많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종목들, 이슈가 있는 종목들도 많이 빠지는 모습이 연결이 되었고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힘드실 겁니다. 웬만하면 이 두산중공업 역시도 좀 괜찮은 모습이 보여줘가지고 다들 이제 좀 긍정적인 댓글이 이게 이렇게 저렇게 달리면서 웃으면서 이 영상을 찍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미 빠져버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을선 돌파부터 시작을 해서 우선은 자리부터 잡고 나중에 이제 좋은 결과물로 연결이 되었으면 하는데 자, 그 기간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거 끝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주식도 이제 계속 하실 텐데 이런 시장 분명히 몇 번이고 더 만날 겁니다. 1년이고 1년에도 몇 번씩은 나와요, 이런 게. 이번에 좋은 결과물 연결될 때까지 좀 버텨보면서 공부도 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주식 고수 되셔가지고 이런 시장에도 잘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실력이 좀 다 같이 갖추고 웃으면서 주식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며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말마다 찍는 영상 있잖아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는 2차 전지랑 엔터를 올릴 예정이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 그리고 의심 섹터를 또 하나 이제 골라갖고 올릴 예정인데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이 텔레그램 공부방을 오픈을 할 예정이에요. 아마 오픈 시기는 다음 주 월요일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링크는 그 전에 올려놓을 생각이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올라오는 링크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